아싸! 반말이면 인연을 데려갈 수 있다. 한양 저작거리에 인신매매꾼의 고함이 울려 퍼집니다. 묶인 여인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지만 단 한마디 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눈에서만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지요. 여인의 이름은 난양. 22살. 어째서 이 지경이 되었는지 아무도 묻지 않았습니다. 뭐야, 벙어리라고? 쓸모없겠네. 저런 걸 누가 사? 밥값도 안 나오겠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며 비웃었습니다. 난양은 고개를 떨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지요. 안 팔리네. 그냥 기방에 넘길까? 인신매매꾼이 혀를 차며 난양의 머리채를 잡아당겼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저기요. 어눌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인신매매꾼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거기에는 누더기를 입은 청년 하나가 서 있었지요. 멍청해 보이는 눈, 구분 등 어눌한 말투. 누가 봐도 바보 천치였습니다. 청년의 이름은 복동. 충청도 작은 마을에서 머슴살이를 하는 25살 총각이었습니다. 저 여인을 사고 싶습니다. 인신매매꾼이 피식 웃었습니다. 돈은 있어? 복동이 떨리는 손으로 품속을 뒤졌습니다. 그리고 작은 자루 하나를 꺼냈지요. 여기 싼 한 말입니다. 3년 동안 모은 전 재산입니다. 장터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저 바보가 뭐라고? 전 재산을 털어서 벙어리를 산다고? 미쳤구만, 완전히 미쳤어. 비웃음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복동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제발 저 여인을 저한테 파세요. 인신매매꾼이 쌀자루를 받아들고 무게를 재보았습니다. 그리고 껄껄 웃었지요. 좋다. 어차피 안 팔리던 거야. 가져가라, 이 바보야. 인신매매꾼이 난양의 줄을 풀어 복동에게 내던졌습니다. 난양은 고개를 들어 복동을 바라보았습니다. 말을 더듬고 눈빛이 순박해 보이는 남자. 왜 자신을 샀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아무도 당신을 때리지 않을 겁니다. 복동이 어눌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난양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의 인연이 시작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할인야담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댓글에 어디서 듣고 계신지 남겨주시면 그곳에 행복이 깃들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이야기 시작합니다. 복동은 원래 한양에 쌀을 사러 온 것이었습니다. 주인집 김진사의 심부름이었지요. 하지만 쌀 대신 벙어리 여인을 데리고 돌아가야 했습니다. 큰일 났다. 주인 어른께 뭐라고 하지? 복동은 난양과 함께 사흘을 걸어 고향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길을 걷는 동안 난양은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복동이 밥을 건네면 고개를 숙여받았고 물을 건네면 눈으로만 고맙다고 했지요. 복동은 신기했습니다. 말을 못하는데도 눈빛만으로 모든 게 통하는 것 같았습니다. 마을 어귀에 도착하자 김진사가 대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복동아, 이 녀석아, 쌀은 어디 있느냐? 저기요. 그게. 복동이 머뭇거리자 김진사의 눈이 난양에게 향했습니다. 이게 뭐냐? 여자를 데리고 왔어? 저 전재산 주고 샀습니다. 뭐? 내 전재산이면 쌀 한 말 아니더냐? 쌀 한 말 주고 여자를 샀다고? 김진사가 어이없다는 듯 웃었습니다. 그리고 난양을 훑어보더니 고개를 저었지요. 게다가 벙어리라고? 이 바보 천치 같은 놈. 쓸모없는 년을 왜 데려왔어? 죄송합니다. 당장 내쫓아. 복동은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하지만 그때 누군가 나섰습니다.
어머니, 복동의 홀어머니였습니다. 진사얼은 제 아들이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저 여인을 그냥 내쫓으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제가 데리고 있겠습니다. 뭐, 당신 집에서 기르겠다고? 예. 밥값은 제가 품을 팔아서라도 내겠습니다. 김진사는 한참을 노려보다가 손을 내저었습니다. 좋다. 마음대로 해라. 대신 복동이 석 달치 품삯은 없는 줄 알아. 복동과 어머니는 난양을 데리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복동네 집은 마을 끝자락에 있는 허름한 초가집이었습니다. 방 하나에 부엌 하나. 그게 전부였지요. 어머니가 난양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고생 많았구나, 아가야. 이제 여기가 내 집이다. 난양의 눈에서 또다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평생 처음 듣는 따뜻한 말이었습니다.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복동이가 벙어리를 며느리로 들였대. 전재산 쌀 한 말 주고 샀다면서? 저 집안 이제 완전히 망했네. 마을 사람들이 손가락질했습니다. 하지만 복동네 식구들은 아랑곳하지 않았지요. 난양은 말을 못했지만 부지런했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부엌을 쓸고 빨래를 하고 밭일을 도왔지요. 어머니가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척척 해냈습니다. 어머니는 감탄했습니다. 아가, 너 일 참 잘하는구나. 어디서 배웠니? 난양은 그저 미소만 지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난양이 광 한쪽 구석에서 무언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뭐 하는 거야? 복동이 다가가 보았습니다. 난양이 항아리에 무언가를 담고 있었지요. 쌀과 누룩, 그리고 맑은 물. 술을 담그는 거야? 난양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복동은 신기했습니다. 벙어리인 줄만 알았는데 술까지 빚을 줄 알다니. 잘 되면 좋겠다. 복동이 어눌하게 웃었습니다. 난양도 따라 웃었지요. 그날부터 난양은 매일 밤 광에서 항아리를 돌보았습니다. 쌀뜨물을 갈아주고 온도를 맞추고 천으로 덮어주었지요. 열흘이 지났습니다. 20날이 지났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새벽 난양이 광에서 항아리 뚜껑을 열었습니다.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항아리에서 꽃향기 같은 맑은 술 냄새가 피어올랐습니다. 마치 봄날 매화꽃이 만개한 것처럼 달콤하고 그윽한 향기가 온 광 안에 가득 찼지요. 난양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성공이었습니다. 그의 겨울은 유난히 추웠습니다. 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복동이 울부짖었습니다. 어머니는 이미 의식이 없었지요. 급히 의원을 불렀습니다. 의원이 맥을 짚어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폐에 병이 깊이 들었소. 살리려면 1000냥짜리 녹용과 산삼이 필요하오. 1000냥이요? 복동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1000냥이면 평생 벌어도 모을 수 없는 돈이었습니다. 그게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보름을 넘기기 어려울 것이요. 의원이 떠난 뒤 복동은 마루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어떡하면 좋아요? 제가 뭘 해야 해요? 그때 난양이 복동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난양아, 난양이 손짓으로 무언가를 말했습니다. 광, 항아리, 술. 복동이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술? 술이 어쩌라고? 난양이 복동의 손을 잡고 광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항아리 뚜껑을 열었지요. 순간 복동은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이게 뭐야? 항아리에서 황금빛 맑은 술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꽃향기 같은 냄새가 코끝을 간지렸지요. 난양이 술을 한 사발 떠서 복동에게 건넸습니다. 이걸 어머니께 드리라고? 난양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복동은 반신반의하며 술을 들고 어머니 방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니, 이거 한 모금만 드셔보세요. 복동이 어머니 입술에 술을 적셨습니다.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머니의 창백한 얼굴에 핏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거친 숨소리가 잦아들었지요. 어머니? 어머니가 눈을 떴습니다. 복동아, 이게 무슨 술이냐? 몸속이 따뜻해지는구나. 복동은 눈물을 쏟으며 웃었습니다. 난양이가 담근 술이에요, 어머니. 사흘 뒤 어머니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의원이 다시 찾아와 맥을 짚어보더니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오? 폐병이 씻은 듯이 나았소. 난양이 담근 술을 드셨습니다. 술이라고? 그게 무슨 술이길래? 의원이 술 항아리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한 모금 맛보더니 감탄했지요. 이건 그냥 술이 아니오. 약재가 들어간 것도 아닌데 어찌 이런 효험이 있단 말이오?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복동네 벙어리 며느리가 담근 술이 죽어가는 사람을 살렸대. 정말이야? 그게 말이 돼? 진짜라니까? 의원도 놀랐다더라.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복동네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저도 그 술 좀 팔아주시오. 우리 아버지가 편찮으시오. 나도요. 우리 어머니 병이 낫질 않아요. 복동은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난양이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날부터 난양은 밤낮 없이 술을 담갔습니다. 쌀을 씻고 누룩을 빚고 항아리를 돌보았지요. 난양의 손끝에서 만들어지는 술은 어떤 것과도 달랐습니다. 맑기가 거울 같고 향기가 꽃보다 그윽하고 맛이 꿀보다 달콤했지요. 마시는 사람마다 병이 나았습니다. 기침이 멎고 속병이 가시고 기력이 돌아왔지요. 사람들은 이 술을 난양주라 불렀습니다. 석 달이 지나자 난양주는 이웃 마을까지 소문이 났습니다. 6달이 지나자 한양까지 소문이 퍼졌지요. 돈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푼돈이었지만 점점 불어났습니다. 복동네 쌀독에 쌀이 가득 찼고 장독대에 항아리가 줄지어 섰지요. 복동은 난양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난양아, 고마워. 내 덕분에 우리 집이 살았어. 난양은 그저 미소만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에는 깊은 슬픔이 어려 있었지요. 아직 아무도 몰랐습니다. 난양이 왜 술 빚는 법을 알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녀의 진짜 정체가 무엇인지. 그의 가을, 낯선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배주사라 하오. 이 고을에서 제일 큰 주막을 운영하고 있어. 뚱뚱한 체구에 기름진 얼굴, 눈빛이 음흉하게 빛나는 남자였습니다. 난양주 소문을 듣고 왔어. 그 비법을 나한테 파시오. 비법이요? 복동이 당황하자 배주사가 돈주머니를 꺼냈습니다. 100냥을 주겠소. 어떻소? 100냥이면 큰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복동은 고개를 저었지요. 안 됩니다. 이건 제 아내만 아는 비법입니다. 배주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200냥. 안 됩니다. 300냥. 죄송합니다. 배주사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좋다. 후회하게 해주마. 배주사가 돌아간 뒤 어머니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복동아, 저 사람이 누군지 아느냐? 아니요, 모릅니다. 저 사람 마누라가 내 친언니다. 내 큰고모. 복동이 깜짝 놀랐습니다. 큰고모요? 아버지 돌아가신 뒤로 한 번도 안 오신 그 큰고모요? 그래. 옛날에 내가 어려울 때 외면했던 사람이다. 그런데 배주사한테 시집을 갔었구나. 어머니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며칠 뒤 큰고모가 직접 찾아왔습니다. 아이고, 동생아. 오랜만이다. 큰고모는 비단옷을 입고 금비녀를 꽂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은 싸늘했지요. 내 남편이 그 술 비법을 원한다더구나. 그냥 줘라.
피부치끼리 좋게 좋게 하자. 어머니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언니, 그건 내가 정할 일이 아니오. 며느리만 아는 비법이요. 뭐, 벙어리년이 뭘 안다고. 큰 고모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좋다. 후회하게 해줄 테니까. 큰 고모가 돌아간 뒤 끔찍한 일들이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밭의 곡식이 모두 짓밟혔습니다. 누가 한밤중에 들어와 난장판을 만들어 놓은 것이지요. 다음에는 우물에 오물이 버려졌습니다. 물을 쓸 수 없게 되었지요. 그 다음에는 술 항아리 5개가 깨졌습니다. 복동은 분노했습니다. 배주사 짓이 틀림없어. 하지만 증거가 없었습니다. 관아에 가도 소용없었지요. 배주사는 고을 사또에게 뇌물을 바치는 사이였습니다. 어느 날 새벽 관아 포졸들이 복동네 집을 덮쳤습니다. 복동이라는 놈 나와라. 무슨 일입니까? 도적질한 죄로 잡아간다. 또 도적질이요? 저는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닥쳐라. 배주사댁 창고에서 내 집신이 발견되었다. 억울함이었습니다. 누군가 복동의 집신을 훔쳐다 놓은 것이 분명했지요. 하지만 포졸들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복동을 포승줄로 묶어 관아로 끌고 갔지요. 복동아, 어머니가 울부짖었습니다. 난양은 따라가려 했지만 포졸이 막아섰습니다. 벙어리년은 물러서라.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난양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말을 할 수 없으니 아무것도 증명할 수가 없었지요. 관아옥에 갇힌 복동은 곤장 30대를 맞았습니다. 어서 불어라. 도적질한 거 맞지? 아닙니다. 저는 정말 모릅니다. 이놈이 끝까지. 매질이 계속되었습니다. 복동의 등가죽이 찢어지고 피가 흘러내렸지요. 며칠 뒤 큰 고모가 복동네 집을 찾아왔습니다. 동생아, 안 됐구나. 내 아들이 도적질을 하다니. 언니가 꾸민 일 아니오? 어머니가 눈을 부라렸습니다. 뭐, 나한테 그런 누명을 씌워. 이래서 가난한 것들은 안 돼. 큰 고모가 비웃었습니다. 좋다. 내 아들 살리고 싶으면 그 술 비법 내놔라. 안 그러면 복동이는 평생 옥에서 썩을 줄 알아. 어머니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비법을 몰라. 며느리만 아는 것이야. 그래. 그럼 저 벙어리년한테 받아내야겠구나. 큰 고모가 난양에게 다가갔습니다. 벙어리년. 술 비법 내놔. 어서. 난양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뭐, 인연이 거부해? 큰 고모가 손을 들어 난양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찰싹. 난양이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고개를 저었지요. 인연이 끝까지. 큰 고모가 다시 손을 들었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달려들어 막았습니다. 언니, 그만해. 비켜. 이 더러운 것들. 실랑이가 벌어졌습니다. 그 틈을 탑의 주사의 하인들이 광으로 달려갔지요. 쾅, 쾅, 쾅. 항아리 깨지는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난양이 정성껏 담근 술이 모두 바닥에 쏟아졌지요. 됐다. 이제 끝이야. 큰 고모가 껄껄 웃으며 떠났습니다. 난양은 깨진 항아리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지요. 어머니가 난양을 껴안았습니다. 난양아, 미안하다. 우리가 힘이 없어서 미안하다. 그날 밤 난양은 평생 처음으로 소리를 냈습니다. 말이 아니었습니다. 울음이었습니다. 보름이 지났습니다. 복동은 여전히 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매일 곤장을 맞았지요. 어서 불어라. 도적질한 거 맞지? 아닙니다. 복동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온몸에 상처가 가득했고 기력이 쇠해져 갔지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한양에서 암행어사 행차가 도착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암행어사라고? 뭔 일이래? 배주사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암행어사가 왜 이 고을에? 암행어사가 관아에 들어가 옥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복동을 보더니 물었지요. 저자는 무슨 죄를 지었느냐? 또 도적질입니다. 어사또. 사또가 굽실거렸습니다. 암행어사가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증거는? 집신이 발견되었습니다. 집신 하나로 사람을 가두고 곤장을 쳤단 말이냐? 사또가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암행어사가 복동에게 물었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복동입니다. 어디 사느냐? 충청도 새말입니다. 가족은? 어머니와 아내가 있습니다. 아내가 어떤 사람이냐? 말을 못합니다. 하지만 착하고 부지런합니다. 술도 잘 빚습니다. 암행어사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말을 못한다고? 술을 빚는다고? 예. 그 아내 이름이 무엇이냐? 난 난양입니다. 순간 암행어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뭐라고? 난양이라고? 예. 암행어사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당장 저자의 집으로 안내하라. 관아에서 복동네 집까지는 한시진 거리였습니다. 암행어사가 대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마당에는 어머니와 난양이 서 있었지요. 암행어사가 난양을 보는 순간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누이. 난양도 암행어사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눈이 휘둥그레졌지요. 암행어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녕 누이가 맞습니까? 제가 열애 동안 찾아 헤맨 누이가? 난양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이. 복동과 어머니가 경악했습니다. 말을 했어. 난양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준이야. 내가 정령준이냐? 암행어사가 난양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누이, 저준이 맞습니다. 윤판서 댁 막내 아들 윤준이 맞습니다. 복동이 멍하니 물었습니다. 윤판서요? 암행어사 윤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제 누이는 윤판서 댁 장녀 윤난양입니다. 10년 전 저희 가문이 역적 누명을 쓰고 몰락했습니다. 역적 누명이요? 간신들이 아버지를 모함했습니다. 가산이 몰수되고 가족이 뿔뿔이 흩어졌지요. 저는 겨우 도망쳐 과거에 급제했지만 누이는 행방을 알 수 없었습니다. 난양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나는 붙잡혀서 종으로 팔렸어. 주인 집에서 도망치다 잡혀서 혀를 잘릴 뻔했지. 그래서 스스로 벙어리 행세를 했어. 말을 하면 정체가 들킬까봐. 그래서 10년 동안 한마디도 안 한 겁니까? 그래. 하지만 아버지께 배운 양조 비법만은 잊지 않았어. 복동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난양아. 아니, 부인. 그렇게 힘들었구나. 미안해. 내가 몰랐어. 난양이 복동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방님, 미안하지 마세요. 서방님이 저를 살려주셨잖아요. 암행어사 윤준이 일어섰습니다. 배주사라는 자를 당장 잡아들여라. 관아 포졸들이 우르르 달려갔습니다. 배주사와 큰 고모가 끌려왔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오? 배주사가 발버둥 쳤습니다. 암행어사가 마패를 꺼냈습니다. 암행어사 출두요. 배주사와 큰 고모가 바닥에 엎어졌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윤준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배주사, 내 죄를 알렸다. 무슨 죄 말씀이십니까? 첫째, 무고한 백성을 누명 씌워 옥에 가둔 죄. 둘째, 관아에 뇌물을 바쳐 법을 농단한 죄. 셋째, 남의 재산을 탐하여 협박하고 파괴한 죄. 배주사가 덜덜 떨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봐주십시오. 봐줄 수 없다.
내 재산은 몰수하고 너는 함경도로 유배 보낸다. 유배요. 배주사가 울부짖었습니다. 포졸들이 달려들어 그를 끌고 갔지요. 큰 고모가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어사또 저는 그냥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그렇지 않다. 내가 앞장서서 동생네 집을 괴롭혔다는 증언이 있다.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나서서 증언했습니다. 맞습니다. 큰 고모가 직접 와서 며느리를 때렸습니다. 항아리 깨라고 지시한 것도 큰 고모였습니다. 큰 고모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동생아, 살려줘. 언니가 잘못했어. 어머니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내가 어려울 때 외면한 건 언니였어. 이제 와서 언니라고 부르지 마. 큰 고모도 남편과 함께 유배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윤준이 선언했습니다. 10년 전 윤판서 가문의 역적 누명은 이미 벗겨졌다. 간신들이 처벌받고 가문의 명예가 회복되었다. 누이 윤난양은 이제 당당한 명문가의 딸이다. 마을 사람들이 환호했습니다. 복동은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럼 난양이는 양반댁 교수였단 말이야? 난양이 복동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방님, 저는 서방님의 아내입니다. 그건 변하지 않아요. 복동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로부터 석 달 뒤 윤판서 가문의 재산이 환급되었습니다. 집과 논밭, 노비와 금은보화가 모두 난양에게 돌아왔지요. 하지만 난양은 고향 마을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여기가 제 진짜 집이에요. 서방님과 어머님이 계신 곳이요. 난양은 마을에 큰 양조장을 세웠습니다. 난양주를 만드는 곳이었지요. 소문은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한양의 양반들이 앞다투어 난양주를 찾았습니다. 어느 날 궁궐에서 사람이 왔습니다. 임금께서 난양주를 맛보시고 크게 감탄하셨습니다. 이 술을 진상주로 삼겠다 하셨습니다. 복동과 난양은 궁궐에 불려갔습니다. 임금이 말했습니다. 술을 빚은 자가 누구냐? 난양이 무릎을 꿇고 대답했습니다. 소녀 윤난향이옵니다. 어떻게 이런 술을 빚게 되었느냐?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술은 정성으로 빚는 것이라고. 마음이 맑아야 술도 맑다고 하셨습니다. 임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가르침이로다. 내 아버지의 명예가 회복되어 다행이다. 그리고 복동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이 여인의 남편이냐? 예, 전하. 어떻게 만났느냐? 쌀 한 말 주고 샀습니다. 임금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쌀 한 말에 이런 보물을 샀단 말이냐? 참으로 복 있는 사내로다. 임금이 복동에게 벼슬을 내렸습니다. 종육품 관직이었지요. 복동이라는 이름도 바꾸어라. 복동이라 하니 천하게 들리는구나. 오늘부터 내 이름은 윤복이다. 황송하옵니다, 전하. 복동, 아니 윤복은 눈물을 흘리며 절을 올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뒤 난양이 말했습니다. 서방님, 이제 저를 뭐라고 부르실 건가요? 윤복이 어눌하게 웃었습니다. 난양아, 예전처럼 그냥 난양아라고 부를 거야. 난양이 웃으며 윤복을 껴안았습니다. 그 후로 윤복과 난양은 양조장을 크게 일으켰습니다. 난양주는 조선 팔도에서 가장 유명한 술이 되었지요. 돈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10년이 지나자 윤복네 집은 만석군이 되었습니다. 20년이 지나자 논밭이 천마지기를 넘었습니다. 슬하에 삼형제를 두었는데 셋 모두 과거에 급제하여 높은 벼슬에 올랐습니다. 장남은 이조 참의가 되었고 차남은 대사원이 되었고 막내는 암행어사가 되었지요. 3대에 걸쳐 만석군의 벼슬아치를 배출한 명문가가 된 것입니다. 어머니는 100살까지 건강하게 사셨습니다. 난양이 담근 술을 매일 한 잔씩 드신 덕분이었지요.
돌아가시기 전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복동아, 아니 윤보가, 내가 그날 쌀 한 말로 난양이를 사지 않았으면 우리 집안이 어찌 되었겠느냐. 내가 바보라 놀림받았지만 사실 너는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선택을 한 거다. 윤복이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어머니. 저는 그냥 불쌍해서 산 것뿐입니다. 복은 하늘이 준 겁니다. 어머니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복은 하늘이 주는 게 아니라 착한 마음이 부르는 것이다. 내 착한 마음이 난양이를 불렀고 난양이가 우리 집안을 일으킨 것이야. 마을 사람들은 대대로 이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쌀 한 말에 팔려온 벙어리 며느리가 3대 만석군을 만들었다고,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말라고, 진짜 보물은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숨어 있다고, 그리고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바보라고 놀리던 그 머슴이 결국 조선에서 가장 복 있는 사람이 되었다고, 착한 마음 하나가 1000냥짜리 보물보다 귀하다고 말입니다. 오늘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사랑입니다. 편한 시간 되세요.